다음으로 원래는 김문수보다 훨씬 더 주목도가 있었던 정치인이 여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문수에게 뒤지는 그러한 상황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들어서 이 내란 정국에서 오락가락한 행보를 하다가 가장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구속되었으니 이재명도 구속하고 시작하자. 이런 이상한, 어떤 논리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논리를 무지막지하게 서울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가 가능할까요? 뭐 오세훈 시장이야말로 뭐 우리 서울 시민들 많이 아시겠지만 무상급식 이 논란으로 네. 주민투표 때문에 물러났던 당사자기도 하고요. 여기도 한 10년 동안 야인으로 있다가 다시 보궐선거를 통해서 서울시장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일단은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불법 계엄이 있었을 때 일단은 결을 달리했던 부분은 있죠. 불법 계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 등이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난데없이 또 이재명 대표 끌어들이는 소위 말해서 이제 물타기, 물귀신 작전 이런 걸 벌이는데요. 추잡하다고 보여집니다. 오세훈 시장에게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뒤에서도 뭐 이 얘기가 나올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오세훈 시장의 개인 스폰서였던 분이 직접적으로 여론조사를 수차례 돌렸던 부분들이 이미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불법 정치자금으로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레이스가 벌어졌을 때 흠결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 가장 큰 흠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는 아직까지 봉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도라의 상자는 앞으로 열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레이스에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그냥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뭐 이미지 좋고 등등이지만 그동안에 서울시장으로서 뭘 했는지가 저는 하나도 기억이 남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간에 서울시장이라고 하면 물론 다른 광역자치단체장도 그러겠지만 뭔가의 본인에 대한 족적을 좀 남기려는 노력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오세훈 시장이 돼가지고 뭐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들?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뭐 서울시장에 대한 획기적인 어떤 변화라든가 이정표를 마련했기보다는 끊임없이 이 사람도 정치 현안에 말 얹고 말 보태고 등등 이런 부분들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크게 임팩트가 없다. 국민의힘 내에서 큰 임팩트가 없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오세훈 시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오세훈 시장을 원외에서 이게 좀 지근거리에서 좀 몇 번 본 경험이 있는데요. 기억해 보신 문재인 정부 시절은 대통령부터 구의원까지 기초의원까지 민주당이 완전 다 집권하던 시대였고 오세훈은 완전 원외 인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적으로 원외 인사다 보니 좀 이렇게 변방에 밀려나는 그런 장면도 제가 많이 목격했고 어쩔 때 좀 안쓰러운 장면도 제가 옆에서 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뭐 당을 떠나서 그 정계의 안에 들어가지 못한 원외 인사들이 갖는 서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본인이 그냥 감내해야 되는 거지. 오세훈 시장은 그때 아마 그 칼을 갈았던 것 같아요. 서울시장 이번에 당선되자마자 어마어마한 그 예산과 행정을 동원해서 이른바 이제 친민주 또는 친야권으로 보여지는 예산들은 완전히 다 삭감하고 거의 영혼 아니었습니까? 보복 공격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삼았습니다. 재밌는 거는 김문수와 오세훈 둘 다 재밌는 거는 김문수가 노동운동가 출신이었다면 오세훈은 또 환경운동가 출신이었단 말이죠. 환경운동연합 공동 대표였을 겁니다. 공동 대표를 하고 그 당시만 해도 변호사 오세훈은 젊고 참신한 이미지로 해서 되게 좋았었는데 어느 순간 저 보수 정당에 들어가더니 지금의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왔었던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좀 과거로부터의 족적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셨듯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환경운동 쪽 이쪽에서 시작했고 또 변호사라는 라이센스가 있어가지고 특히 뭐 TV 나와서 2000년대 초반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TV 뭐 방송에 나오면서 국민적 인지도도 높았고 뭐 심지어는 정수기 CF도 찍었고 등등이었죠. 그러다 이제 2004년에 국회의원 진출을 하고 난 다음에
점점 국민의힘, 지금으로 따지면 국민의힘에 이제 젖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유명한 건 학교급식 논란 아니겠습니까? 뭐 무상급식에 관련돼서 뭐 빨갱이 정책이니 등등 하다가 결국은 지금 서울시에서 무상급식 하잖아요. 예. 네, 네. 이건 지금 거스를 수 없는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정책이 됐습니다. 그때 오세훈이 예를 들어서 최소한 과거에 본인이 걸었던 길에 대한 것들을 조금이나 생각했었으면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규리 회수를 지나면 탱자가 된다듯이 국민의힘 들어갔잖아요. 멀쩡한 네. 사람도 온전한 정신을 갖지 않은 사람으로 이렇게 변신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대권을 꿈꾸시는 것 같은데, 아마 이번 대선에서는 지금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와 한반도 정세 부분이 되게 대선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오세훈의 결정적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오세훈은 과거부터 우리 대한민국 핵무장을 강력히 주장하던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무리 보수정당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기존의 한미동맹 관계 때문에 보수정당에서 함부로 핵무장을 꺼내지 못했거든요. 근데 오세훈은 국회에서 핵무장을 주장하는 기자회견까지 했었던 위험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오세훈이 만약에 뭐 그럴 가능성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지만 오세훈이 대통령의 자리에 간다고 하면 핵무장 그러면 바로 그냥 진행할 텐데 그럼 미국의 트럼프 정권과 정면으로 부딪히겠다는 얘기고 그때 좀 상상하기도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매우 네. 위험천만한 인물이 오세훈 현 시장 아닌가 좀 생각까지도 좀 듭니다. 오세훈 시장 과연 그 여권의 대선 주자로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힘이 붙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힘이 붙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뭐 국민의힘 상황을 뭐 소상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PK나 TK 쪽이 아니에요. 그동안 네. 국회의원도 서울에서만 했었습니다. 강남 노른자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당원 구성부로 봤을 때는 서울 수도권보다는 PK, TK가 압도적으로 좀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조직적인 부분들을 얼마나 많이 챙겼냐라고 봐야 될 텐데 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큰 위력을 떨치기는 그렇다고 오세훈 시장에 대한 국민의힘 내 팬덤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그닥 그것도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